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금융시장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중국은 좀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또 어제 오늘은 조금 또 흔들림이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미증시는 또 수상을 그래도 간밤에는 조금 내리긴 했지만 순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네.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그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증시가 전주에는 굉장히 좀 양호하고 안정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금주에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도 제가 언급드리면서 크게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단기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렸던 ETF 상품도 중국 증시의 상승 쪽으로 상품을 추천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양회,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했었지만 다시 금주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는 중국의 그런 외환 보유고가 50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그 다음에 전달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악재들이 다시 좀 나오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이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하단을 지지하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지금 당분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좀 평가가 되면서 양호한 뉴욕 증시는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금주에 이제 ECB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금주와 다음 주 좀 빅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결과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금주에도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이벤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가 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그 요인은 유가였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는 좀 떨어지기는 네. 했는데 연초부터 본다면 거의 40% 넘게 50%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고,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원자재 쪽에서 유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져야 되는데 또 금값도 같이 오르고 네.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같이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금값이 예상보다 좀 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통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해 정상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의외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 상승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하락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제 상품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일단 3월에 FOMC 이제 다음 주에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단 주된 그런 예상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약세나 아니면 현 수준 정도로 이어갈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금값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 심리들이 저가 매수세나 추가적으로 매수세 유입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금값이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들은 딱히 없어 보이고, 다만 뉴욕 증시나 중국 증시가 빅 이슈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도 크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이지만 40불 이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20불대로 떨어지고 20불에서 다시 10불대로 떨어지네, 5불대로 떨어지네 이런 예상이 나오기까지는 그것도 좀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유가 상태가 지속된 게 이제 꽤 오래됐어요. 오래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셰일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익 마진율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셰일 오일 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그런 원유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셰일 오일의 그 산업 활성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간 원유 시추공수라고 하는 그런 시추공수들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30불을 이탈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발언이 없었지만 저유가 20불대까지 떨어지니까 오펙이나 비오펙국 산유국들에서
최소한 감사는 아니더라도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추가적으로 20불대로 다시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오펙 국가나 비오펙 국가들의 그런 협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만약 그런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저유가 상태에서 한번 그 두 그런 커다란 기관들에서 한번 그런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 추가적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뭐 계속 저유가 상태에서 저가 부분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가의 하단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하고 있는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고점 부분에서 계속 하락했던 유가가 뭐 강력한 매도 세력들이 있었겠죠. 매도 세력들이 그런 포지션들이 저가에서 매수 청산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매도 후 매수 청산하는 그런 물량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로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이지만 단기적으로 30불 이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40불을 돌파하기에도 상승 모멘텀이 아직 부족한 뭐 악재와 호재가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가격선에서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불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뭐 전일 좀 하락을 해서 37불 선까지는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스권 30불에서 40불 사이로 박스권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가 정도는 아무래도 그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그런 흐름이 좀 많고요.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 저저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온화한 미국 내 날씨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승 방향으로 상승하기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다만 지금 뭐 올 초에 대한 기상 예보들이 어느 정도 나왔고 굉장히 온화하다라는 그런 악재들을 대부분 반영한 현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천연가스 반등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상품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상승일 베팅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ETF 성적이 괜찮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저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은 뭐 예전에도 몇 번 짚어드렸던 SPY라고 해서 S&P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한 종목과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랐고 제가 추천드리기 전까지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랐고 양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 둘 다 저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PY라고 하는 상품은 제가 이제 3월 2일 날 추천을 드렸고 4일 가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전일 잠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주에 추천드리고서 전주 동안 다 올랐는데 금주에 이제 그런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과 50개월 내 그 외환 보유고 뭐 중국 정부가 하락할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내다 보니까 그런 외환 보유고의 이탈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조금 그런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가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오늘 유망 ETF로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일단 전주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할 만한 악재들도 아직은 뭐 크게 나올 만한 건 없고 유가도 안정적이고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닥을 조금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굉장히 상단 부분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주에는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상승 베팅 쪽으로 투자될 수 있는 ETF를 추천을 드렸고 금주는 이제 두 상품 다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쪽으로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짚어드렸죠. VXX라고 하는 S&P 하락에 베팅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뭐 특별하게 악재나 호재가 없을 때는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00 단위로 끝나는 뭐 1900선, 2000선, 2100선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사실 VXX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날짜에 투자했으면 정말 최상의 상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재판 추천을 드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손절 라인도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5일 가까이 굉장히 양호하게 상승을 좀 흐름을 보였지만 2000선 부근에서 저항을 3일 연속 맞고 어제 날짜 2000선을 좀 가파르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현재는 한 1980선까지 왔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VXX 상품이 아직도 조금 유연해 보입니다. 유연해 보이는데 대신
지금 현재 가격이 선물 기준으로 1981포인트고요. 전일 저가가 1976포인트니까 전일 저가를 이탈하는 그 순간 VXX 상품을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낙폭을 확대할 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양호하게 보이면서 2000선 부근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한번 더 2000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VXX 상품 좋은 매수 신호가 될 것 같고요. 대신 오늘 뭐 가파르게 올라가서 2000선 뚫고 뭐 2020, 30 이 정도까지 뭐 유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VXX 상품 투자하시면 안 되고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 미증 씨의 조정을 예측하셨는데 이건 또 손절 라인 잘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ETF는 어떤 ETF죠?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조금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유가가 하락하면 워낙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저도 이제 뭐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한 번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릴 상품은 그 유가가 하락했을 때 한 배의 레버리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이제 DNO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VXX 상품도 그렇고 이 상품도 그렇고 어제 낮에 투자했으면 최상의 결과를 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또 추천을 드리니까 제가 이것도 손절 라인과 어느 정도 그런 거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S&P와 거의 뭐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VXX 상품도 전일 저가를 이탈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선물 기준으로 전일 저가가 36.12불입니다. 만약 오늘 장중에 36.12불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낙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해서 전일 고점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VXX와 같이 관망을 하셔야겠지만 전일 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상품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들어가기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쿠웨이트 석유 장관이 이란이 동결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산유량은 동결할 의향이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그런 하락세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지금까지의 그 이란의 행보를 봤을 때 이란이 증산을 했으면 했지 동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투자 수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 유가도 하락을 전망하시면서 네. 둘 다 단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말 손절 라인 잘 지켜서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 저금리를 이기는 ETF 살펴봤습니다.